6.13 지방선거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이번 선거 결과를 정리해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후속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이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부평 갈보리교회가 예비 엄마와 아기를 위한 행사를 열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했습니다. 구티비와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이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치열했던 6.13 지방선거 레이스가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북미 정상회담 영향으로 투표율이 낮을 거란 전망이 나왔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보단 높은 투표율을 보였는데요. 앞으로 4년간 지역을 이끌 리더들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 등 관심을 모았던 선거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전국 17개의 주요 광역시도 중 대구와 경북, 제주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기면서 사실상 싹쓸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7개 주요 광역시도에서 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단 2곳에서만 승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정확히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겁니다. 여권에선 자유한국당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정당으로 전락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압도적인 승리는 잇따른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뤄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이슈가 큰 몫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남북 정상회담은 정치쇼라며 문재인 심판론을 내걸은 게 패인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제1회 지방선거에 이어 가장 높은 수준인 60.2%를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7.5%로 가장 낮았고 60대가 74.4%라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은 정당을 떠나 당선인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지방행정을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공동 합의문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파견해 한미일 외교 장관회담을 갖고 세 나라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회동을 가진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세 나라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수장이 미국에게 비핵화 약속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북한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후속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번영의 미래를 그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타이밍의 시급성을 잘 알고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미 정상 간 공동합의문에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란 표현이 누락된 점을 의식한 듯 CVID란 목표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비롯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선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를 이루기 전에 대북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And when we refer to the mistakes of the past, they were providing economic and financial relief befor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had taken place. That is not going to happen. President Trump made that clear. 북미 협상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하는 건 적절치 않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철통 같은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한미 군 당국 간 협의로 결정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미 훈련의 문제는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이고 그 동맹 차원에서 군 당국 간 협의를 해서 늘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편 자국민 납치 문제를 계속 거론해온 일본은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 북일 관계 정상화나 대북 경제 지원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현 시점에서 북일 대화를 검토하고 있진 않지만 북한과 직접 마주해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수년째 사회적 문제로 언급되는 가운데 산모와 아기를 위한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끕니다. 미국 등 서구 사회에서 일상적인 문화로 자리 잡은 베이비 샤워 행사가 인천 부평구의 한 교회에서 진행된 건데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교회 한켠에 꾸며진 파티장에서 꽃 화환을 머리에 두른 예비 엄마들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부평 갈보리 교회가 올해로 3번째 베이비 샤워를 열고 예비 엄마들과 아기를 축복했습니다. 교회는 새 생명의 존귀함을 알리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임산부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새로운 생명이 정말 축복 가운데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비같이 내리도록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포토존 촬영, 토피어리 만들기 강좌, 선물 증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아기에게 편지 쓰기였습니다. 정성껏 편지를 쓴 예비 엄마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기와의 만남에 기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병원 가서 난임 검사하려고 하는데 기적적으로 띵똥이가 생겨서 띵똥이가 잘 견뎌서 건강하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항상 믿고 기도하고 있어. 예비 엄마들은 교회의 진심 어린 축하에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예비 엄마들에게 격려와 축복을 전하는 교회의 섬김이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티비와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이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선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 학생 15명이 글로벌 선교방송단 제7기 학생기자로 위촉됐습니다. 학생기자들은 앞으로 학교와 지역, 교회의 선한 소식을 구티비를 통해 알릴 계획입니다. 또 학생기자들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키우는데 구티비의 다양한 지원이 뒷받침될 예정입니다.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 유용국 이사장은 학생기자들을 통해 선교운동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학생들은 학생기자 경험을 통해 더 큰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국제 크리스천 스쿨은 기독교 국제대안학교로 다음 세대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 지난 2004년 9월 설립됐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오현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5% 선을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국 성인 1000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75.1%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소폭 내린 20.6%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의 상승세는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6.12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이 판문점 북측 지역의 통일각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장성급 회담에선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와 국방장관 회담 개최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 수석대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서울에서 출발하기 전 오랜만에 개최되는 장성급 회담인 만큼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 시대를 견인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장성급 회담은 지난 2007년 12월 개최 이후 횟수로 11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일 정상회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일본 정부가 아베 신조 총리의 8월 방북안을 검토한다는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와 만나도 좋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면 경제 제재는 풀리지만 본격적인 경제 지원을 받으려면 일본과 협의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김 위원장에 설명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북일 정상회담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 정부 관계자가 여러 차례 협상했다고 보도했고 NHK는 북한이 일본인 납치 문제를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 보고 있어
회담 일정 수립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우려의 내용을 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열리는 첫 번째 월드컵의 날이 밝았습니다. 4년을 기다린 월드컵을 눈앞에 둔 전 세계 축구 팬들은 러시아로 속속 집결해 이미 축제 분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개막전이 열리는 모스크바에선 팬들을 위한 공간인 팬페스트에서 공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로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축구팬은 이번 월드컵에 기대가 크다며 러시아가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로 전 세계에 인상을 남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본선에 진출한 32개국 대표팀들은 저마다의 전술훈련을 가지며 필승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한국교회 총연합과의 통합 합의를 전면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기총은 지난 5월 한교총과 한기연과의 통합을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했지만 한기총 대표 자격으로 나섰던 이태희 목사가 임원의 인준을 받지 못해 이 합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교단 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한국교회 연합에 나설 방침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를 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이 모여 북한군 기독군인회를 창립했습니다. 군인회는 북한의 육해공군 100만 명을 복음화하자는 취지로 설립됐습니다. 이들은 영성수련회를 통한 신앙훈련을 비롯해 북한 전역으로 송출하는 방송 채널을 확보하고 탈북민 복음화와 북한의 지하교회 지원 사업도 펼칠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군 기독군인회 초대 회장엔 부천 창조교회 심주일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국제구세군 안드레 콕스 대장이 방한합니다. 콕스 대장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한국구세군 110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콕스 대장은 짐바브웨 출생으로 핀란드, 에스토니아, 남아프리카, 영국 등에서 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환경 그래픽 디자인 단체인 미국 환경경험 디자인협회에서 2018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 메이트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협회는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사랑의 교회는 전 세계의 인권과 문화, 자연적 랜드마크를 상징하는 요소들을 4개 대륙으로 나눠 수준 높은 디자인적 해석을 보여줬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